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좀 무섭더라고요. 감정이 부딪히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초조해지고 어떨 땐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피하거나 그냥 상대 의견에 순응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제 성격이 곰같이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제 자신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저처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좀 불편하고 잘 대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동기를 한번 넣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으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샘 혼이라는 분이 이번에 새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표지가 제법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말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을 봤을 때 사실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누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저도 당연히 했었죠.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맞네, 내가 왜 그동안 갈등이나 감정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피하면서 살았을까?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이 갈등을 피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처음과 끝입니다. 내가 내성적이라고 해서, 소심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평생 속이 굶은 채로 살아가거나 예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사소한 갈등인데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나답지 않게 용기 내서 말했다가 집에 와서 엄청 후회하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갈등 속에서 나다움을 잃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내용을 조금씩 소개시켜 드려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당당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대부분 이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갈등이나 대립의 상황에서 강한 불쾌감을 느끼면서 상대 주장에 순응해버리면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상대의 무례한 말과 행동을 피하고 무시하면 할수록 그 상황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 갈등을 싫어하는 이란 꼬리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갈등을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책에서 말하길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근거한 예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를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원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감정들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단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피하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등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두려운 미래를 발생시키지 않을 만큼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거나 화를 돋우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진다면 갈등이 이전처럼 두렵거나 싫어지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맞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좋은 문장들이 정말 많이 쓰여 있는데요. 이 문장은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감정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상대에게 의견을 말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맞서게 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그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생각은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상황은 저의 패배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상대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생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갈등 상황 자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소한 차이지만 이런 마인드셋 하나가 내 태도를 바꿔준다는 거죠. 스탠퍼드 심리학자인 캐럴 드웨기란 분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는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다는 이론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고정형 사고방식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이란 자신의 능력과 성격은 개선을 할 수 있고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을 싫어하는 이라는 꼬리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버린 대표적인 고정형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마인드셋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꼬리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갈등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우리가 학습한 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인지하는 순간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는 서서히 이 부정적인 꼬리표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 인식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책에서는 이 상황 인식 능력이 소셜 스킬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소개하고, 재밌는 건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읽었던 다른 여러 책에서도 이런 걸 언급한 걸 보면 그만큼 정말 중요한 능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등을 피하는 사람들 특징이 눈치를 많이 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인식 능력은 눈치와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눈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태도의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인식 능력은 책에서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요. 주변을 의식하며 세심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습성이 조금 많이 유사하죠. 어쩌면 눈치를 보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유사하지만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눈치는 이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발성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 대응의 결과가 아니라 빈약한 자기 방어적 습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상황 인지 능력은 프로액티브, 적극성에 기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설계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선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서 능력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울림이 컸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눈치는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눈치를 본다는 걸 크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좀 자랑스러워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걸 구분해 준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제법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대인관계의 상황을 인식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상황인식 기술이 조금 공감이 좀 어려워서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찰스 두이그라는 분이 쓰신 대화의 힘. 여기서는 3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답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공감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와 이 대화 유형 주파수가 맞지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화에 참여할 때 상대가 어떤 유형의 대화를 원하는지 알아가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나에게 상당한 끌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혹은 나에게 화내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화내는 사람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나에게 감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내 감정을 그들에게 소비하는 건 정말 손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인간관계를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피하거나 대드는 건 그냥 단순한 접근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적극성에 기반한 행동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책에서 소개된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감정도 우리가 투자나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형성할 때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산을 분산하고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경기 불황일 때는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내 자산을 지켜야 할 때가 있겠죠. 감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인간관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가치관과 신념하에 내 감정을 소비한다면 장기적으로 분명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눈치를 보는 행위와 같이 잘못되거나 빈약한 가치관 하에 이루어진 감정 소비는 옹호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는 리액티브한 대처가 아니라 내 이상의 실현과 내 태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응이 어쩌면 그게 나에게 화내는 사람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이 이 상황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갈등을 피할 필요도 없고 상대의 짜증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회피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의든 적극적인 반박이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끼면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상황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을 피한다거나 같이 대들자는 태도는 솔직히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화내는 사람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 인식 능력, 즉 주변을 의식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배우는 것으로 그들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감정대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회 강연료가 $200,000에 달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일을 시도하든 더욱 성공할 수 있다. 이 문장만큼 긍정적인 태도를 긍정하는 문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